내가 직장을 그만둘 용기를 낼 수 있을까? 나는 누구인가? 왜 사는가? 모으기 시작하면 그때 퇴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마음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메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타미를 그만둘 때부터 정말 하고 싶었던 진심이 담긴 얘기를 좀 꺼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타미는 정말 좋은 회사입니다. 좋은 회사고 외국인으로서 더치를 배우지 않고 암스테르담에 살면서 심지어 자전거로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티 중앙에 위치해 있다는 소리죠. 글로벌 대기업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사실. 다들 이제 들어가고 싶어하는 나름 팬시한 패션 회사였고, 머천다이즈 플래너라는 잡 자체가 전략 소속이기 때문에 페이도 정말 괜찮았고 전도 유망한 포지션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회사와 포지션을 왜 그만두게 되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지금부터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제 미래가 너무 뻔했다는 거였어요. 이게 사람이 참 불확실성 속에서 불안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인생의 항로가 완전히 다 결정이 이미 돼버린 거라면 사는 이유가 과연 있을까요? 하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사실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회사를 계속 다니면 내 미래가 굉장히 뻔하죠. 매니저로 넘어가고 그 매니저에서 위로 올라가면 디렉터가 되고, 디렉터에서 위로 올라가면 VP가 되고, VP에서 위로 올라가면 프레젠트가 되고, 프레젠트에서 위로 올라가면 CEO가 되겠죠. 적어도 이제 저희 회사에서는 구조가 그런 식이었는데, 일단 저는 아시안이잖아요. 굉장히 마이너리티죠. 거기다 남자도 아니에요. 여자예요. 마이너리티. 더치를 또 못합니다. 네덜란드에 살면서. 이거는 제 잘못이긴 한데, 이 세 가지의 악조건이 한꺼번에 겹친 상황에서 제가 과연 디렉터 어보브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둘러봤을 때 아시아, 넌 더치 외국인이 매니지먼트급으로 올라간 경우는 딱 한 케이스 있습니다. 비관적인 관점을 보여드리려고 말을 하는 건 아닌데, 현실적으로 정말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디렉터 어부브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크진 않은 거예요. 사실 제가 뭐 엄청 그렇게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막 특별하게 똑똑한 사람도 아닌데, 유리천장을 막 깨고 부수면서 올라갈 정도로 제가 야망이 엄청 큰 사람도 아니고요. 이런저런 걸 종합해서 생각해 봤을 때, 아, 이거는 안 되는 게임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정말 현타가 오는 시점은 내 매니저를 볼 때, 아, 저게 내 미래인가? 나 저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뭐 포지션이 올라가면 피플 매니지먼트 해야 되고, 리스폰서빌리티가 좀 더 는다는 것? 그게 이제 차이일 뿐이지 지금 내 인생과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제 생물학적 시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Biological clock이라고 하죠. 33살이거든요. 이제 내년 2월이면 34이 되는데, 적은 나이는 아니잖아요. 더 이상 35살 안에는 아기를 낳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2년이 남은 거잖아요. 2년도 안 남았죠, 지금은. 그런데 그 2년 동안 제가 그만두고 새로 시작하지 않으면 아기를 낳고 가족도 있는데, 과연 내가 직장을 그만둘 용기를 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지금은 제 한 몸 건사하면 되고 제 한 몸 책임지면 되지만은, 아기가 있고 가족이 있으면 책임 범위가 훨씬 넓어지는 거잖아요. 책임져야 될 것들이 인생에서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이것보다 줄어들 순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퇴사를 하고 싶다면 당장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순간이었고요. 또 네덜란드에서는 출산휴가가 4개월이에요. 4개월 너무 짧지 않나요? 이게 아기를 낳은 후부터 4개월이 아니라 출산휴가를 쓰기로 한 날부터 4개월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나 비인간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좋아서 미치는 일이 아닌 이상 어린 아기를 두고 회사를 나가고 싶진 않을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저의 상황은 일이 너무 좋아서 미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저의 깨달음 중에 하나가 된 거죠. 세 번째로는 저한테 좀 힘든 시간이 찾아오면서였어요. 2년 전쯤, 그때 저한테 거의 번아웃이 왔었고요. 공황 발작도 왔었고요. 우울증도 함께 왔었어요. 그래서 조금 쉬어야 했었고, 정신과 상담도 받아야 됐었고, 이게 굉장히 개인적인 내용이라서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좀 망설였는데,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누구에게나. 이 시간을 거치면서 좀 저에게 근원적인 질문, 존재론적인 질문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인가? 왜 사는가?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어떤 소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퇴사를 마음에 품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퇴사하는 법을 좀 소개를 드릴까 해요.
저는 어려운 일이 인생에 닥치면 방법론적으로 해결을 하는 편이거든요. 해결한 사람들의 예를 엄청 찾아보고 또 해결한 방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찾아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나한테 먹힐 것 같은 방법을 좀 써두고 그걸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서 되면 킵하고 안 되면 다른 걸로 대체해서 다시 해보고 이런 식으로 좀 뭔가 문제를 크랙해 나가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좀 방법론적으로 퇴사하는 법을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요. 첫 번째, 벤치마킹할 대상을 찾아라 입니다. 저는 보통 유튜브나 책에서 찾습니다. 저랑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예시를 엄청 찾아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엄청나게 읽습니다. 만약에 스타트업을 다니다가 퇴사해서 프리랜싱을 하시는 그런 마케터 분이 계세요. 그거는 저랑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저랑 비슷한 성향의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스킵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스타트업에서 일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 정도로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처럼 비슷하게 대기업에서 그냥 쭉 몸담아 오다가 퇴사를 하신 그런 예들을 엄청나게 찾아봤어요. 그리고 이런 벤치마킹할 대상을 찾으실 때 좀 유념하셔야 되는 점이 저보다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있는 그런 분들을 찾으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다가 프리랜싱을 해서 마케팅을 하시는 분, 그분은 월 한 200 정도만 버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한테서 너무 많이 나아가면 안 돼. 나는 지금 제로에서 시작을 하는 거니까 200 버는 사람을 보고서 그 사람의 자취를 쫓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꿈은 크게 가져야 되겠지만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한 달에 1억씩 버는 그런 프리랜싱 마케터를 예로 잡으면 이건 내가 거의 엄두도 못 내는 너무 멀리 가 있는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의욕을 얻는 게 아니라 사기 저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꼭 유념을 해주셔야 돼요. 이런 예시를 풍부하게 찾으시고 이제 그분들이 어떤 경로로 일을 그만두게 됐는지, 그만두고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게 됐는지, 어떤 식으로 방향 설정을 해서 지금은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살고 있는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꼼꼼하게 여러 가지 기록을 해두시고 머리에도 레지스터를 해두시고 이런 예들을 여러 개 찾다 보면은 분명히 공통점이 있을 거예요. 반복되는 키워드라든가 반복되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 내가 실제로 프랙티스를 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내용인데요. 버퍼 마련하기. 내 한 몸 건사할 파이낸셜 스타빌리티는 있어야 하잖아요. 돈이 하나도 없으면 퇴사를 당연히 못하죠. 내가 잔고가 100만 원이야. 그럼 퇴사를 못하죠. 버퍼를 마련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한 방법은 이제 최소한의 월별 생활비를 계산을 한 거였어요. 저한테는 이제 가장 큰 월별 지출이 집세고요. 물세, 전기세, 관리비, 핸드폰비, 인터넷, 또 뭐 있죠? 요가 스튜디오 가는 거 좋아하니까 요가 스튜디오 가는 거. 이제 생활비 있어야 되죠. 식비 이런 거를 계산을 쫙 해보세요. X 어마운트가 필요하구나. 그거에다가 내가 원하는 달수를 곱해보는 거예요. 저는 그거 곱하기 12를 해서 목표액이 있었고 그 목표액을 채우고 나서 정말 한두 달 있다가 퇴사를 한 케이스였어요. 그래도 어쨌든 불안한 점이 있죠. 1년 동안의 버퍼가 마련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다 써버리면 이제 나는 망하는 거잖아. 근데 이 생각을 조금 버리셔도 돼요. 왜냐면 12달의 버퍼가 있었는데 만약에 내가 한 6개월까지는 수입이 없었어. 그런데 6개월 이후로 한 달에 뭐 50만 원, 80만 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수입이 생겨요. 그러면 수명을 조금 더 연장하고 다시는 회사에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나 빨리 뭔가 시작해가지고 빨리 돈을 벌어야 돼. 너무 스스로를 몰아치지 마시고 도전해 보면서 수익이 생기고 하면 이걸 다시 나의 버퍼에 흡수를 시켜서 조금씩 수명 연장을 하면 되는 것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마음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어쩌면 버퍼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점일 수 있어요. 뭐냐면 마인드셋 준비하기입니다. 회사를 계속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월급을 받기 때문이죠. 월급은 받아도 충분하지 않고요. 돈 쓸 일은 계속해서 생기게 되고 사람은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안정감을 느끼고요.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좋아요. 마음의 준비가 다 되면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게 확실히 생기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이드 잡이 이만큼의 돈을 모으기 시작하면 그때 퇴사를 하겠다. 회사를 다니면 일단 스트레스를 너무 받잖아요. 힘들고 야근도 있고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일하면서 이미 다 써버리는 거예요. 일 끝나고 나면 뭘 하고 싶어도 힘이 남아있지가 않아. 대부분의 저 같은 평범한 성인들이 그렇게 느끼실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곳에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환경을 좀 조성을 해줘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100% 퇴사할 준비가 되는 때는 절대 죽어도 오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일 것.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마인드셋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가져야 될 마인드셋은 나를 서포트해주는 사람 빼고 모두 다 정리한다. 퇴사를 할 때쯤, 또 퇴사를 하고 나서 특히 심리적으로 좀 연약한 상태예요. 해방감도 있지만 물론 뭐 불안도 있고 걱정도 되게 많겠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좀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들 때인데 거기에다 대고 이렇게 걱정할 거였으면 뭐하러 퇴사했어, 잘 다니던 회사를,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있으면 당분간 만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되면 분명히 그 말에 영향을 받게 돼요. 무조건 나의 결심, 내가 하고자 하는 걸 밀고 나가야 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걸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주변인이 아니라면 좀 쳐내셔야 돼요. 당분간이라도. 그렇다고 주변 정리를 하라는 게 부정적인 생각들을 들어주고 받아줄 그런 사람만 남겨놓으라는 게 아니라 뭔가 중간 점검을 해줄 수 있다거나, 너 어떻게 지금 살고 있어? 요즘 몇 시에 일어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건설적인 대화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주변에 남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마인드셋은 인생은 어차피 길고 어떻게든 사라진다 라는 여유 있는 마인드셋입니다. 회사를 그만두면 당연히 허리띠 좀 졸라 매야겠죠? 사고 싶은 거 있으면 톡톡 사던 그런 버릇도 살짝 내려놓아야 되고, 지금의 일부 후퇴를 인생 전체의 후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인생 길게 보고 어떻게든 사라진다, 이걸 좀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번지르르한 회사 다닐 때보다 퇴사하고 나니까 좀 없어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도 좀 없어. 근데 인간은 또 적응의 동물이라서 그거 금방 적응을 합니다. 그런 마인드셋을 갖추는 거를 먼저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퇴사한 진짜 마음속에 있었던 이유들과 또 제가 실제로 썼던 퇴사하는 방법 얘기를 해봤어요. 또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또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